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입니다. 한 주 동안의 코로나 이슈를 정리해 국회 차원의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자 신현영의 코로나 브리핑 10번째 시작합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1373명으로 감염 관련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0.99까지 감소하다가 1.10으로 증가하였고, 감염 경로가 미확인인 확진자는 32.6%, 즉 3명 중 1명꼴입니다. 검사 양성률, 신규 집단 건수, 위중증 환자 수, 사망자 수 모두 전주 대비 증가하여 가용 중환자실 병상 여력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2주 동안 여름 휴가철 고속도로 통행량은 지난해보다 6.1% 늘어났습니다. 특히 지난달 30일에는 역대 최대 수치의 이동량을 보였는데요. 여름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를 지나면 더욱 확산될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거리두기 체제는 수도권 지역 4단계 유지에도 불구하고 1일 확진자가 41일째 4자릿수를 기록하면서 비수도권으로 확산 중에 있습니다. 김부겸 총리도 현재로서는 백신 접종을 신속히 추진하면서 4차 유행 방역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5단계 중 2.5단계의 경우 방문 판매, 홍보관,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집합금지 대상이었으나 현재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 업종으로 좀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생활 현장에서는 방역 체계에 따라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인들이 늘고 여전히 업종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악화되는 기로에서 당분간 강화된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밖에 없지만 합리적인 방역 시스템 구축을 위해 꾸준히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와 돌파 감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남아메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람다 변이의 우세종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WHO에 따르면 전 세계 31개국에서 람다 변이가 확인되었고 국내에 유입되는 것도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델타 변이 확산 또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확진자 비율이 80% 이상인 국가가 전 세계 26개국으로요. 대표적인 백신 모범국인 영국, 이스라엘, 미국조차도 돌파 감염으로 다시 마스크 착용 지침을 강화하였습니다.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 출몰로 전파력, 중증도, 치명률 등에 영향을 주고 있어 전문가들은 더 이상 집단 면역이 달성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의미는 백신 미접종자들이 주변 백신 접종자들에 둘러싸여도 바이러스에서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처럼 백신 접종은 변이 바이러스 출몰로 더욱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코로나 델타 변이 감염의 차이를 비교하는 논문들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연구에서 백신을 접종한 환자들이 델타 변이에 감염 시 최소 6일 동안 체내 바이러스 양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자와 동일하지만 7일째부터 체내 바이러스 양이 급격히 낮아진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백신 접종자들도 초기에는 마스크와 거리두기 유지가 필요하며 다만 일정 시간 후에 바이러스 양 감소로 인해 증상 완화 그리고 위중증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근거입니다. 돌파 감염이 백신을 2번 또는 3번 접종 후에도 발생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백신 접종은 델타 변이에 대항하는 데 유효합니다. 그만큼 방역, 마스크, 빠른 백신 접종은 4차 대유행 시기에 절실한 주요 대응 전략입니다. 잔여 백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 폐기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작용을 고려해 접종 가능 연령을 30세, 50세로 변경하면서 일관성 없는 정부 지침의 신뢰도가 떨어진 이유도 포함이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 백신 접종은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에 폐기량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존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교차 접종을 통한 항체 생성률이 아스트라제네카 2회 접종보다
우월하다는 데이터도 있고요. 교차 접종의 안전성 문제가 아직까지는 두드러지지 않는 만큼 이에 대한 근거 마련과 정책 개선을 위해 정부 차원 좀 더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글로벌 백신 허브 국가 공동체 면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도 좀처럼 우리 삶이 곧바로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구용 치료제 도입, 백신 3차 접종, 그리고 변이의 효과적인 백신 개발, 합리적인 방역 시스템 개선까지 3박자로 코로나 장기 전략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토착화하는 코로나 시대에 위드 코로나 방식 전환을 준비해야 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닙니다.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 면역으로 나아가기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도 고민해야 합니다. 전 세계인이 백신 접종이 가능한 세상이 오도록 지구적인 연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계 2위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을 갖춘 대한민국은 글로벌 백신 허브를 구축할 책임 국가로서 그 역할이 막중합니다. 글로벌 백신 허브 육성을 위한 5개년 그리고 2.2조 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코로나 백신 생산 국가로서의 글로벌 역할 기대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온 힘을 바쳐야 합니다. 기술 개발부터 원료 물질 생산, 비임상, 임상시험, 대량 생산 설비 시스템 구축, 해외 진출과 외부 역량 확대까지 단계에서 민간과 공공이 할 수 있는 역할과 강점을 살려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백신 리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코로나 백신을 필두로 고부가가치 백신, 국내 백신 자급화 노력을 포함해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주 2022년 예산에 대한 당정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염병 시대에 과감한 재정 투자로 대한민국의 감염병에 안전한 나라, 더 나아가 우리 인류가 감염병에 안전한 인류가 되도록 리더십을 발휘하고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10번째 신현영의 코로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